하늘이 잿빛으로 흐린 월요일 아침, 정불래는 미세하게 떨리는 손으로 새 앞치마를 매만졌습니다. 셋돌중학교 급식실 앞에 서서 그녀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셨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석 달, 60세가 넘은 나이에 다시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그녀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빈 통장과 쌓여가는 고지서 앞에서 선택의 여지는 없었어요. 괜찮아, 할 수 있어. 불레는 마음속으로 되뇌며 급식실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세요? 사무적인 목소리로 주방장이 물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여성으로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네, 정불레입니다. 오늘부터 조리보조로 일하게 됐습니다. 불레는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주방장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고는 손짓으로 안쪽을 가리켰죠. 저기 세 분이 고참이니까 일단 인사하고 그분들 지시에 따라 일하면 됩니다. 급식실 안쪽에는 3명의 여성이 이미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불레가 다가가자 잠시 손을 멈추고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불레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불레는 허리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어요. 요즘은 아무나 다 데려오네. 가장 나이 많아 보이는 여성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권대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여성은 곧바로 등을 돌렸죠.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서 와서 일만 늘리지 말고. 양명숙이라는 여성이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송이라는 그나마 형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였어요. 저기 쓰레기통 비우고 바닥 청소부터 하세요. 급한 일부터 해야죠. 불레는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모든 시작은 이렇게 어려운 법이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불레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바닥구석에 놓인 대걸레를 집어들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불레는 청소와 설거지만 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조리법을 알려주거나 급식 준비를 도울 기회를 주지 않았죠. 점심시간이 지난 후 불레의 손은 세제와 뜨거운 물로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항해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만 했어요. 이모, 내일은 일찍 와요. 8시 반까지. 퇴근 시간에 권대자가 던지듯 말했습니다. 불레는 어깨를 웅크린 채 작게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첫날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불레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서러움이 교차했지만 표정만큼은 담담하게 유지하려 애썼죠. 내일은 조금 나아질 거야.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는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불레는 현관문을 닫자마자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낡은 소파에 몸을 기대자 오늘 하루의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남편이 떠난 후 더욱 적막하게 느껴지는 집안을 둘러보니 문득 외로움이 밀려왔죠. 도연아, 엄마 오늘 첫 출근했어. 허공에 대고 중얼거리는 불레의 눈가에 작은 물기가 맺혔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챙겨 먹은 후 불레는 오래된 서랍장에서 사진첩을 꺼냈어요. 손때 묻은 앨범 속에는 남편과의 추억 그리고 아들 도연의 성장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페이지에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도연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죠. 교육청 국장으로 임명된 날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도연의 반듯한 글씨체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엄마, 언제나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무시당하면 참지 마세요. 불레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오늘 급식실에서 받은 차가운 시선들이 떠올랐어요. 그러자 가슴 한구석이 뜨겁게 아려왔죠. 우리 도연이한텐 말 안 해야지. 불레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이 걱정할까봐, 그리고 혹시라도 그 영향력으로 무언가를 하려 들까봐 염려됐어요. 도연이 늘 말했던 것처럼 스스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빗방울 소리를 들으며 불레는 내일 입을 옷을 정리했습니다. 급식실에서 입던 작업복은 학교에서 제공했지만 그 안에 입을 내복은 따뜻한 것으로 골라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주방의 찬 바닥에서 일하느라 무릎이 시렸으니까요. 작은 메모장을 꺼내 내일 할 일을 적었습니다. 일찍 도착하기, 청소도구 위치 외우기, 고참 선생님들 식습관 관찰하기. 불레는 어떻게든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괜찮아.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거야. 불레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손목과 허리의 통증에 쉽게 잠들 수 없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날이면 따뜻한 파스를 붙여주곤 했는데 그 생각에 문득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불레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작게 흐느꼈어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서야 불레는 겨우 잠에 들 수 있었죠.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품은 채로 밤사이 내리던 비가 그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불레는 6시에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챙겨 먹고 일터로 향했어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일찍 도착해서 주방을 둘러보고 시설에 익숙해지려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오늘은 꼭 웃으면서 하루를 보내자라고 다짐했죠. 셋돌중학교의 급식실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불레는 약속대로 8시 반보다 15분 일찍 도착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조용히 앞치마를 메고 있을 때 고참 직원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제 설거지통 물기가 남아 있었어요. 권 대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불레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죠. 죄송합니다. 오늘은 꼼꼼히 확인하겠습니다. 불레는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이모, 오늘은 저기 감자 껍질 깎는 거 맡아요. 양명숙이 산더미같이 쌓인 감자 바구니를 가리켰습니다. 불레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감자 껍질을 깎기 시작했어요. 감자를 다 깎고 나니 점심 준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불레는 다른 일을 도울까 하고 주변을 둘러보았죠. 그때 송이라가 작은 목소리로 다른 두 사람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역시 나이 든 사람은 손이 느려. 저래가지고 어떻게 급식 시간에 맞추겠어? 불레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일에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흘렀죠. 불레는 늘 가장 늦게까지 남아 청소하고 가장 먼저 와서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주어진 일은 항상 설거지, 쓰레기 정리, 바닥 청소 같은 가장 꺼리는 일뿐이었어요. 어느 날 주방장이 불레에게 찜기를 다루라고 지시했습니다. 저기 찜기 안에 다 익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불레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을 때 아무도 불이 꺼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불레는 뜨거운 찜기 뚜껑을 열다가 순간 화상을 입고 작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불 꺼진 줄 모르셨어요? 말씀드렸는데. 주방장이 거짓말을 했죠. 불레는 아픔을 참으며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또 다른 날 송이라는 불레에게 야채를 다듬으라며 바구니를 건넸어요. 불레는 야채를 씻다가 일부가 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좀 상한 것 같은데요. 불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뭘 그런 걸 가지고 시끄럽게 해요? 그냥 썰어서 넣으면 티 안 나요. 양명숙이 짜증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불레는 망설였지만 결국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내심 아이들 건강이 걱정됐지만 아직은 자신의 위치가 불안정했습니다. 가장 힘든 날은 학생에게
국을 엎지른 사건이었죠. 권대자가 일부러 넘치게 담은 국그릇을 불레에게 건넸고 불레가 조심스럽게 나르던 중 권대자가 살짝 발을 걸어 넘어질 뻔했어요. 결국 국은 지나가던 학생의 옷에 쏟아졌습니다. 정불레 씨, 뭐 하는 겁니까? 급식실로 달려온 교감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죄송합니다. 불레는 고개를 숙인 채 사과했습니다. 그날 오후 교감은 불레에게 주의 경고장을 작성했어요. 집에 돌아온 불레는 손에 밴드를 붙이며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잘 참고 있어. 그녀는 밤새 흐느꼈죠. 다음 날 아침 불레는 붓고 빨개진 눈을 감추기 위해 평소보다 짙게 화장을 하고 출근했습니다. 오늘도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냉랭한 시선과 무거운 침묵뿐이었어요. 긴급 공문입니다. 교무실에서 달려온 행정실 직원의 목소리에 급식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됐어요. 직원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주방장에게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교육청에서 미신고 급식비리 관련 불시 점검이 예정되어 있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이번 주 내로 온다고 하네요. 그 말에 주방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고참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안한 시선이 오갔어요. 권대자가 먼저 입을 열었죠. 우리 급식실에 뭐 문제될 게 있나? 다들 규정대로 했으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양명숙은 입술을 깨물며 송이라와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불레는 조용히 한쪽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다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특히 정불레 씨. 주방장이 갑자기 불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신입이 실수하면 우리 전체가 문제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불레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조심하겠습니다. 그날부터 급식실은 비상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평소보다 예민해졌고 특히 불레를 향한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마치 그녀가 교육청 점검의 표적이 될 것처럼 감시하는 분위기였죠. 정불레 씨, 저기 바닥 물기 닦았어요? 미끄러지면 안전사고로 걸릴 수 있어요. 야채 씻을 때 농약 검사 키트 꼭 사용하세요. 지난번엔 안 했던데. 냉장고 온도 확인하셨어요? 기록지에 정확히 적어야 해요. 끊임없는 지적과 감시에 불레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손이 떨려 실수를 할까 두려웠고 그럴수록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밤에는 식품위생법 책을 펴놓고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고참들이 괴롭혀도 진짜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들,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취침 전 불레는 도연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교육청 점검이라. 혹시 도연이가 관여된 일일까? 그 생각이 들자 불레의 가슴이 조여왔어요. 아들이 엄마가 힘들게 일하는 걸 알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불레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급식실에 도착했어요. 구석구석 청소하고 식재료 관리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성실함에도 주방장과 고참 직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오늘 올까요? 송이라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지. 불시 점검이라니까 아무도 모를 거야. 권대자가 대답했어요. 양명숙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교육청 국장이 직접 나선다던데. 그 말에 불레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교육청 국장? 도연이? 혹시 아들이 엄마를 위해 이런 점검을 계획한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도연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불레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급식실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어요. 주방장은 평소보다 더 날카롭게 지시를 내렸고 모든 직원들은 실수하지 않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불레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어쩌면 오늘이 그 점검 날일지도 모르니까요. 점심 배식이 한창인 급식실, 갑자기 열린 문 사이로 교장 선생님과 함께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깔끔한 남색 정장에 단정히 넘긴 머리,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그 남자의 모습에 급식실이 순간 정적에 빠졌어요.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에서 나왔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주방장이 급히 앞으로 나서며 인사했죠. 어서 오십시오, 국장님. 저희 급식실을 방문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불레는 배식대 뒤쪽에서 국을 담고 있었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지만 고개를 들어볼 여유도 없이 손님 맞이에 분주한 주방을 보조하기 바빴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학생들과 같은 급식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남자가 말했어요. 학교 급식의 질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희 셋둘중학교 급식은 항상 영양과 맛을 모두 고려하고 있죠. 고참 직원들은 일렬로 서서 긴장된 표정으로 남자를 맞이했어요. 불레만 뒤쪽에서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지금 이 순간도 그저 일상의 연속일 뿐이었죠. 남자는 천천히 급식실을 둘러보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었어요. 그의 시선이 국을 담고 있는 불레에게 고정됐습니다. 저기, 남자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혹시 그곳에 계신 분이? 주방장이 재빨리 나서며 말했습니다. 아, 저분은 새로 오신 정불레 씨입니다. 아직 미숙한 점이 많아서 저희가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자는 주방장의 말을 듣지 않는 듯 했어요. 그는 천천히 불레가 있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급식실의 모든 시선이 그를 따라갔죠. 우리 어머니, 어디 계시죠? 남자가 갑자기 말했어요. 주방 전체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번갈아 남자와 불레를 향했어요. 불레는 국자를 든 채로 고개를 들었죠. 그 순간 불레의 눈에서 놀라움의 빛이 번쩍였습니다. 도연이? 불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자, 그러니까 교육청 국장 김도연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왔어요. 급식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서 색이 빠져나갔어요. 특히 주방장과 고참 직원들의 표정은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얼굴도 놀라움으로 굳어졌죠. 불레는 당황해서 국자를 내려놓으려다 그만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국물이 그녀의 앞치마에 튀었지만 불레는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저 눈앞에 서 있는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죠. 저기, 교장 선생님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혹시 정불레 씨가 국장님의? 도연은 교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이분 아들입니다. 급식실 안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흘렀어요. 불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어머니에게 다가갔죠. 엄마, 오랜만이에요. 도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는 불레 앞에 서서 살며시 미소를 지었어요. 불레는 당황스러움과 놀라움, 그리고 뭐라 형용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급식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죽인 채 이 모자의 재회를 지켜보고 있었죠. 도연아, 왜 여기에? 불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연은 천천히 손을 뻗어 어머니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여기서 일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식판을 들고 불례 앞에 내밀었어요. 엄마 밥 진짜 먹고 싶었어요. 불례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국자를 들어 아들의 식판에 정성껏 국을 담았어요. 그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러우면서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죠. 교장 선생님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아니, 그럼 국장님, 정블례 씨가.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이분 아들입니다. 제 어머니는 제 인생의 뿌리입니다. 그 말에 급식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권대자, 양명숙, 송일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어요. 그동안 불례를 어떻게 대했는지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죠. 저희가 정블례 선생님을. 권대자가 겨우 입을 열었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미소를 유지한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동료분들이 잘 챙겨주셨겠죠? 질문 속에 숨겨진 의미를 알아챈 듯 새고참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방장마저 어색한 웃음만 지을 뿐이었죠. 도연아, 그냥 밥 먹으러 온 거지? 불례가 아들의 팔을 살짝 당기며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려 했어요. 하지만 도연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어요. 불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몇 개월간의 모든 일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화상을 입었던 날, 주의 경고장을 받았던 날, 고참들의 차가운 시선과 무시하는 말투. 하지만 그녀는 아들 앞에서 괜찮은 척하고 싶었습니다. 괜찮아, 도연아. 일하는 곳은 다 그렇지 뭐. 불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도연의 눈빛은 어머니의 거짓말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어머니의 손을 들어 올렸어요. 그곳에는 아직도 화상 자국과 세제로 인한 피부염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불례는 재빨리 손을 빼내며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어요. 그냥 일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지.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교장 선생님을 향해 돌아섰어요. 교장 선생님, 급식실 운영 상태를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대우도 포함해서요. 교장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도현 교장 선생님, 주방장, 그리고 3명의 고참 직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불례는 도연의 완곡한 요청으로 급식실에 남아 일을 계속했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정말 몰랐습니다. 정불례 선생님이 국장님의 어머니신 줄은.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연은 차분한 표정으로 응시했습니다. 그게 중요한가요? 제 어머니가 아니라면 그런 대우를 받아도 괜찮다는 뜻인가요? 그 질문에 교장실은 다시 정적에 빠졌어요. 권대자, 양명숙, 송이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직접 확인했습니다. 찜기 사용법을 알려주지 않아 화상을 입게 한 일, 상한 야채를 몰래 사용하게 한 일, 국그릇을 엎지르 도독, 유도의 책임을 전가한 일. 도연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이런 일들이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네요. 주방장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주방장님께서 직접 관여하지 않으셨더라도 책임자로서 방관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철저히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만, 다만? 도연이 눈썹을 살짝 올리며 물었어요. 혹시 이번 일이 교육청 차원의 공식적인 조사로 이어지면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도연은 잠시 생각하는 듯 했어요. 저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공적인 직무를 남용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학교 급식실 근로 환경과 직원 대우에 관한 전반적인 점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말에 모두의 얼굴에서 안도감이 스쳤지만 도연의 다음 말에 다시 긴장했어요. 다만 어머니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하고요. 교장 선생님이 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참 직원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왜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셨나요? 세 사람은 서로 눈치만 볼 뿐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권대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는 정블레 선생님이 나이가 많으신데도 새로 들어오셔서 그저 일이 서툴러서 지적한 것뿐이었는데 양명숙이 변명하려 했지만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실수를 지적하는 것과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생계를 위해 자신의 몫을 다하기 위해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런 분을 나이 많다는 이유로, 새로 왔다는 이유로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 교육이 추구하는 가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교장실은 다시 침묵에 빠졌어요. 도연의 말이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고참 직원들은 감봉 및 재교육 조치를 받았고 교장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블레는 그 모든 과정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위해 나서준 것이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았을까 걱정도 됐어요. 이튿날 아침 셋돌중학교 급식실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블레는 평소처럼 8시에 출근했어요. 하지만 그녀를 맞이하는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안녕하세요, 정블레 선생님. 주방장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 뒤로 권대자, 양명숙, 송이라도 머리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블레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안녕하세요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앞치마를 메고 일을 시작하려 했지만 주방장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어요. 오늘부터는 정블레 선생님께서 야채 손질과 밥 담당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경험이 필요한 중요한 업무라 선생님께 부탁드립니다. 블레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동안 항상 설거지나 청소만 맡았는데 갑자기 주요 업무를 맡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함을 감추고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오전 급식실은 묘하게 조용했어요. 모두 각자의 일에 집중했고 블레에게 차가운 시선이나 무시하는 말투를 보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필요할 때마다 친절하게 도움을 건네는 모습이 신기할 정도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블레는 배식대 앞에 서서 밥을 담당했어요. 그녀의 손길은 정성스러웠고 학생 하나하나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넸죠. 이모, 오늘 밥 진짜 맛있어요. 한 여학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블레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그 학생은 몇 주 전 그녀가 국을 엎질렀던 바로 그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아이의 얼굴에는 원망이 아닌 밝은 미소가 있었어요. 고마워. 블레는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점심 배식이 끝나고 불레는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급식실 뒤편으로 나갔어요. 작은 벤치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죠. 어제의 일로 모든 것이 달라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들 덕분에 상황이 나아진 것이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웠어요. 그때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가 만져졌습니다. 사진첩에서 꺼낸 도연과의 사진이었죠. 불레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고맙다, 도연아. 엄마 이제 당당해도 되겠지? 그 순간 급식실 문이 열리며 권대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정불레 선생님, 잠시 괜찮으실까요? 불레는 사진을 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들었어요. 네, 무슨 일인가요? 권대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선생님께 무례했던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불레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권대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모두 지나간 일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부끄러운 행동이었습니다. 권대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불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그날 오후 급식실은 묘하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주방장은 각자의 장점을 살려 업무를 재분배했고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일했어요. 불레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죠. 퇴근 시간 불레는 작업복을 갈아입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학교 정문을 나서는데 도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어땠어요? 도연이 따뜻한 미소로 물었습니다. 불레는 아들의 팔짱을 끼며 대답했어요. 좋았어, 도연아. 정말 좋았어.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레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우리 집에서 저녁 먹자. 엄마가 도연이 좋아하는 반찬 해줄게. 불레가 제안했어요. 도연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엄마. 오늘은 엄마랑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엄마와 아들은 나란히 걸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불레는 이제 당당하게 그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어깨를 웅크리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아들, 내 덕분에 엄마가 다시 용기를 냈어. 고마워. 불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원래 용기 있는 분이셨어요. 그걸 다시 찾으신 것뿐이죠. 두 사람의 뒤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